안녕하세요. 쇼잉 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권하고 싶은 수술이 혹은 시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만약에 제가 원장님 딸이라면 지금 이 수술을 권유하시겠어요? 혹은 원장님, 제가 만약에 원장님의 엄마라면 이 수술을 권유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 과연 내 가족이라면 이런 수술이나 시술은 시키고 싶다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효과도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적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수술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반은 재미로 그리고 반은 참고 삼아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6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모발 이식입니다. 남자 탈모인 중에서 이제 모발 이식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대머리를 해결한다면 노벨상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있고, 또 탈모인은 많고 효과적인 방법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는 프로페시아나 뿌리는 약으로 미녹시딜 등이 FDA 승인을 받았지만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가 제각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모발 이식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지는 않고 효과는 좋아서 가족 중에 만약에 탈모가 있다면 적극 추천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모발 채취 부위 부작용으로 좀 말이 많긴 하지만은 비절개 모발 채취법이 등장하여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모발 이식으로 효과를 본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위는 이제 팔자 필러입니다. 이번 것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인데요. 이제 보통 팔자가 피어서 고민하시는 20대, 30대, 40대 분들, 의 경우 보통 이제 귀족 수술이라고 부르는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형물은 의외로 여기 정확한 부분에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팔자가 채워지기보다는 조금 덜 채워지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채우면은 원숭이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넣을 때에는 이 뼈를 보면은 뼈에서 가장 팔자에 해당하는 가장 패인 부분에 보형물을 넣기 때문인데, 사실 뼈의 가장 패인 부분과 밖에서 피부가 패인 부분은 정확히 일치를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피부는 중력에 의해서 처져 있기 때문에 뼈의 패인 부분보다는 팔자의 패인 부분이 앉았을 때 혹은 서 있을 때 기준으로는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보형물을 넣게 되면 보통 보형물이 나의 팔자보다 약간 위에 위치한다라는 느낌을 흔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자 보형물은 이제 피부에서 뼈까지 여러 레이어 중에서 가장 하부만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팔자가 완벽히 채워지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는 팔자 필러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필러는 피부를 직접 보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주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층에 깊은 층부터 중간층, 얕은 층까지 여러 층에 골고루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팔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23게이지 이상의 조금 두꺼운 캐뉼라를 사용해서 넣게 되면은 혈관을 찌르거나 압박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팔자가 심한 분들은 팔자 필러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4위는 이제 무턱 보형물입니다. 의외로 한국에 무턱인 인구가 많아요. 이제 무턱이라는 것은 턱이 좀 짧고 뒤로 후퇴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인상이 조금 가벼워 보이고 하안변부가 짧아지기 때문에 중안변부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거나 부각되기가 쉽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턱뼈 전진술입니다. 하지만 뼈 전진술은 의외로 많이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10mm까지도 전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뼈의 접촉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고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턱에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뼈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고, 그리고 보형물의 두께만큼 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뼈 수술보다 전진하는 효과는 더 좋습니다. 큰 부작용은 적지만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뼈가 보형물에 의해 약간 침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효과적이고 간단한 수술로서는 무턱 보형물을 따라갈 수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3위는 눈 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20대나 혹은 30대 분들 중에서도 눈 밑에 지방이 불룩 나와서 눈매가 원래 나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은 40대, 50대 분들 중에서도
피부 처짐은 별로 없지만은 눈물고랑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 눈 밑에 안화지방이 불룩 나와 있고 눈물고랑이 좀 저명한 경우에는 피부에 칼을 대지 않고 눈 안의 결막, 이 눈을 뒤집으면 안에 보이는 빨간 살이 결막인데요. 그 결막을 통해 접근해서 쉽게 해당 증상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밑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눈밑이 꺼진 경우에는 본 수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또한 중년 이상의 분들의 경우 피부와 근육이 처져 있거나 앞볼 지방에 처져 있는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근육과 지방을 당겨주는 것이 맞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판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눈썹파 거상입니다. 이제 보통 나이 들어서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상안검이라는 쌍꺼풀을 통해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상안검으로 피부를 과하게 잘라내게 되면은 쌍꺼풀이 접히는 부분이 좀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접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접혀 보이게 되어서 눈매가 보기 싫어지고 보통 사나워졌다라는 눈매를 갖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경우 눈꺼풀을 위에서 당겨주는 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마거상, 그 다음에 눈썹파 거상이 있습니다. 처진 피부를 위에서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눈꺼풀이 두꺼워지지 않고 오히려 얇아져서 자연스럽고 좀 더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복원해 줄 수가 있어요. 또한 눈꺼풀을 직접 절개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매가 확 변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을 위한 최적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비절개 쌍꺼풀입니다. 비절개 쌍꺼풀은 보통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매몰법 혹은 잔인착법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쌍꺼풀이 없는 무쌍의 경우에는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내가 타고난 원래 눈보다 눈이 작아 보이고 혹은 피곤해 보이고 졸려 보이게 됩니다. 보통 요새 쌍꺼풀이 짙은 눈매보다는 무쌍을 선호하는데, 사실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면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높은 쌍꺼풀을 싫어한다면 쌍꺼풀을 속쌍이나 좀 낮게 잡으면 됩니다. 쌍꺼풀은 쌍꺼풀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과도하게 올라가 있던 눈썹이 내려오고 눈의 면적이 커져서 남자는 시원한 눈매, 그리고 여자는 훨씬 예쁘고 또렷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무의식적으로 들고 있던 고개가 내려와서 좀 더 자신감 있는 인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단 피부가 두껍다거나 눈을 뜨는 힘이 실제로 약한 경우에는 비절개 쌍꺼풀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내 가족이라면 권하고 싶은 수술 혹은 시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쇼잉 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